대덕전자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대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의 메시지를 한번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가 회계 손익에 대해서 손익 분석은 투명성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무죄로 판정할 수 있는 반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더 빛을 내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스캡티시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들이 추적성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출은 1조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41.8%가 증가했고요. 매출원가는 좀 적게 증가했죠. 20% 선으로.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06%나 크게 상승을 했고, 판매관리비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63%로 보통 같으면은 이 정도 63% 정도까지 크게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워낙 매출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금액상 291.2%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원가 생산성도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로 본 대덕전자의 3분기 누적 실적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 손익은 어떻게 분석을 해냈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루풋이 57.7%나 증가했고, 참고적으로 이 스루풋 환산 재고는 26.6%가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긍정적인 지수로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30.4%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0.23 원가 생산성보다 크게 더 증가를 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75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33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자 추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출 증가율이 매출 재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 인상률보다는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상당히 높게 인상이 되었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다. 이렇게 일자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스루풋 분석이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장점이. 그리고 원가 회계의 하고의 차이는 이 스루풋이 실제 이익이고 원가 회계는 재고 이익이 포함된 것입니다.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61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가공 비율만큼 재고 이익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재료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런데 그 평가 충당금이 또 크게 말하자면은 충당금, 그러니까 평가 손실 금액이 114억 원이나 있다는 것도 이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고 증가액 중에서 전체 재고 증가액 중에서 이 평가 손실액이 너무 큽니다. 이게 좀 문제로 좀 보이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 자산의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이제 재고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의 사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5% 증가했고, 이 원재료의 사용액과 그 다음에 여기 워킹 코스트, 가공비를 더한 게 총 제조 비용이 됩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요거 비율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고요. 그런데 운영비용은 30.4% 증가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금액이 28% 증가했는데 비율적으로는 2.5%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2.5% 내려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 추론과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죠. 이 백데이터 증거는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다. 1차 추론을 백데이터는 입증을 하지 2차 여기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거로, 아니 내려간 거로 이렇게 되죠. 상승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 뭐 표현에 따라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37.8% 증가했는데 이제 재료 비율이 39.1%, 여기 39.1%니까 가격 상승 압박률은 14.8%. 그런데 이제 제품 판매 가격은 무려 41.2%나 크게 인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2차 추론과의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건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의 이 백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과정으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106억 원 되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2단계에서 보시다시피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61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비성분에서 그게 마이너스 161억 원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267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갭이 106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입니다. 비성분 원재료의 사용은 사실상 원재료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가 되어 총 제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나중에 매출원가를 합할 때 마이너스 106억 원만큼 매출원가가 감소해 버리는 거죠. 그럼 매출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로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5억 원이 뭐냐 그러면은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이 얘기는 비성분에 표현한 것으로 보면은 원재료 사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까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재고자산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를 낮춰 가지고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즉 영업이익까지 더 나오도록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그렇게 조작 내지는 조정을
그런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그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합니다만은 1에서 3단계 수치가 일치한다고 투명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캡티시즘은 믿을만 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건 1000원 단위인데요.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좀 크다는 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여기에 뭐 2억 4,700만 원뿐이는 안 되지만 그 내막을 보면은 평가손실 환입을 잡은 게 114억 원이 있고요. 그 114억 원의 재고를 다시 환입했다는 얘기는 재고를 증가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증가시켰다가 폐기손실 때문에 그 전체 이 평가손실 및 폐기액이 2억 4,700만 원이 된 거지, 폐기손실이 117억 원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폐기를 하기 위해서 재고 평가손실을 다시 환입을 잡았다. 재고 금액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 진짜 필요 없는 그것은 다시 폐기 손실을 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재고 관리, 평가 관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식품도 아니고 폐기한다는 게 모델아웃이 되면은 없잖아요. 근데 117억 원을 폐기한다 그러면 돈이 날아가는 건데,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117억 원이. 재고관리 그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117억 원이나 하냐. 작년에는 99억 원이나 되고요. 이게 꾸준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거 뭔가 재고관리에 지금 무슨 블랙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는 2217억 원이 집행이 돼서 64.6%가 크게 증가했어요. 직원 수도 255명이나 증가를 했고, 연봉이 또 8,150만 원, 3분기까지가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1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뭐 삼성전자 대기업 수준의 삼성전기라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일시에 1년 만에 거의 뭐 50% 가까이 임금 인상을 시켜줄 수 있느냐. 요게 이 직원 수가 과연 정확한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돈을 좀 벌긴 벌었습니다만은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PCB 메이커들이 그렇게 임금 수준이 높은 데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좋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웬만해야죠. 전년도 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인상이 됐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외주비는 11.7%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 외주비라는 것도 사실은 인건비 성격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외주비하고 인건비의 이 상승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WCI 회전율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르픈율은 7.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입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성분 총 제조 비용 2차 출원만 모순이 되는 거죠. 가공 비율이 크게 올라가지고 재료 비율이 좀 낮아진 거니까, 이 월급이 크게 많이 올라간 것도 가공비가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자관 모수는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회계는 논리적 사고의 그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분석하면서도 저도 그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논리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나이 먹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니까 그게 영 쉽지가 않은데, 이 스르프 분석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충분조건이라는 그 논리인데,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이 상승한 역방향이면은, 그러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이 된 것을 증명하면은 반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런데 그 데이터 확인을 해보면은 2차 출원만 모순이 된 거로 나오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WCAA로 매출원가를 재산출해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논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그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 해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그 외부에서는.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그 WCI로 계산한 게 말하자면은 스루풋 손익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백데이터 비성분 내역이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니까 완벽하게 지금 반증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3분기까지 실적을 통해 가지고 연말 매출 실적을 예측을 해 보면은 한 1조 한 3천억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이거를 그 B2B 거래라고 봐서 어떤 묶음 단위의 이 납품 견적 가격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뭐 130만 원 돈의 견적을 냈는데, 대부분 뭐 다들 내고를 하니까 많이 깎이질 않고 125만 원에 계약이 됐다고 한다면은 19만 5천 원 정도 남는다. 이 경우에 재고가 15%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깎였으니까 조금 내려갔다. 영업이익도 이렇게 되는데, 5%더 노력을 해보자 하면은 매출을 더 좀 하는 거죠. 그러면은 131만 2,500원에 판매하는 꼴이 돼가지고 23만 2천원 정도가 남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재고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재고만 좀 줄여봐라. 그러면 생산량 조정에 의해 가지고 아마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은 16만 8천 원대로 떨어집니다. 재고의 감소가 영업이익의 감소가 되는 게 원가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편은 왼쪽이 매출원가의 문제점,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스루풋 회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스루풋 회계로 감안하면은 126만 6천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납품 가격을. 그래서 똑같이 125만 원에 납품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하고 달라가지고 20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 근데 더 욕심을 낸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10점 몇 회전 예상이 되는데 4.3% 증분을 시켜가지고 성공한다면은 11회전 한다면은 매출은 135만 7천 원대 가격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영업이익은 27만 8천 원까지 올릴 수 있다. 반대로 그 생산을 감소했을 때는 4.3%만큼 그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그때 영업이익은 그 계약했을 당시에 영업이익과 예상 영업이익과 다르지 않다. 왜 그러냐? 슬로프텍에는 재고 증감에 관계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는 그 6,350원이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부 가격의 114%까지 떨어져 있네요. 대독이 31.46%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4%, 외국인이 19.5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덕전자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표현과는 다르게 전체 재고자산을 실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사용액이라는 것이 원재료의 구매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원재료의 사용액이었다면은 총 제조 비용을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